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현 건설 현장이 정말 많습니다. 대통령님의 가장 장점인 그 빠른 실행력 그리고 추진력 이거에 제가 좀 기대고 싶은데요.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, 저는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30대 청년 이태근이라고 합니다. 제가 꼭 여기 대통령님과 장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. 현재 저희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또는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임금 체불이 정말 엄청나게 그리고 빈번하게 또 어마어마하게, 특히 PF 사업 구조의 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상상하지 못하게요. 근데 저도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 출산율이 낮은 이 대한민국에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얻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빨리 낳아가지고 출산율 올려보고자 했지만 상상하지도 못한 임금 체불을 겪고 또 3개월의 임금과 또 1년에 조금 넘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저같이 건설 현장의 일개 노동자가 아니라 그래도 관리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 몰랐고요. 다만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또 노동청에서는 조사를 하고, 간단합니다. 조사를 하고 또 조사 결과에 대해서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또 검찰에서는 벌금을 때리고, 쉽게 말하면 때리고 그다음에 그냥 끝납니다. 그리고 돈을 실제로 받지 못합니다.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그냥 의견은 민사재판으로 받아라, 이게 답니다. 사실은 저 같은 관리직과 어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라 형사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일개 노동자 아니면 중국인 교표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저도 이번에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그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하지만 그 체불시킨 사업주 같은 경우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따뜻한 밥과 따뜻한 반찬 그리고 좋은 차, 흔히 말하는 외제차 그런 것을 끌고 당당히 다니고 있습니다. 회사가 법인을 설립하고 파산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은행권에서 대출과 또 대출, 그리고 다른 명의를 이용해 가지고 법인을 파산을 이용해서 계속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으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현 건설 현장이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꼭 대통령님의 가장 장점인 그 빠른 실행력 그리고 추진력 이거에 제가 좀 기대고 싶은데요. 당장에 그 검찰 단계에서 임금 체불의 총액보다 낮은 벌금을 그 구형하는 것을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임금 체불 상습 사업주라면 10억을 임금 체불시키고 1억도 안 되는 벌금을 내고 그렇게 상황이 끝나버리는, 그리고 그 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또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민사재판을 가가지고 또 재판을 청해야 되는, 하지만 재판을 해봤자 돈을 받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이미 그 법인은 없어졌고 법인의 실제 소유주는 또 법인의 대표이사로 돼 있지도 않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도 법인 대표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미 재산이 없으면 저는 민사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봤자 그 돈을 받지 못합니다. 결국엔 그 긴 기간 고생해봤자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. 그리고 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는 제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좀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께 꼭 절실하게 또 부탁을 드렸고요. 또 두 번째는 건설 현장의 중소기업 또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중대재해 그
예방 총력전을 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말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정말 감사합니다. 저도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실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. 그에 따라서 또 중대재해가 예방되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근데 일단 임금체불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당장에 지금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데 감히 어떤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건지 의문이 정말 많이 듭니다. 당장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경영 책임자가 과연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가지고 안전관리에 어떤 노력을 할까요? 예, 임금체불과 소규모 건설 현장의 좀 생태계에서 좀 많이 길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시간이 또 여의치 않아서 또 이걸로만 마치겠습니다. 얘기 들어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임금체불 그 피해 근로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26년간 이제 검찰 그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안을 뭐 워낙 많이 봤습니다. 워낙 많이 봤고 그야말로 이제 요새는 뭐 체불이 좀 금액이 크면 다 구속입니다. 실형 선고가 다 나오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그야말로 기업이 파산하고 망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기업은 망했지만 사업주는 해외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잘 살면서 자기 회사만 그냥 망한 거죠. 이런 거를 저희가 분명하게 가려야 됩니다. 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모든 거를 털어넣어서 정말 자기도 거지가 됐는데 그 임금을 못 줄 수 있죠. 그런 거 하고 또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기업은 망했지만 자기 재산은 따로 챙겨놓고 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는 뭐 반사회적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 사범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적을 때가 문제입니다. 금액이 적으면은 이제 벌금 구형을 많이 하죠.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이 노동부 오늘 뭐 법무부에서 누가 안 나왔잖아요, 그죠? 노동부가 법무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 필요한 이제 단계가 됐습니다. 노동법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뭐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뭐 정당하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노동법에 노동형법에 위반해가지고 또 어떤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그냥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형사 따로 민사 따로 그리고 형사에서도 민사적인 피해가 동시에 또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현행 법상으로도 있기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그 체불 임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이제 됐다고 봅니다. 그래서 노동부와 법무부가 좀 기본 준비를 좀 해가지고 또 사법부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임기 중에 이런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.